안녕하세요.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필러가 절대 안 된다면, 필러를 하면 안 된다면, 필러 하면 안 된다,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필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먼저 언급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필러가 첫 번째, 안 녹는다, 절대 안 녹는다, 이런 얘기가 있죠. 근데 일단 필러가 안 녹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필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저절로 흡수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필러 자체를 녹일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필러가 절대 안 녹는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 원장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께서,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한번 그 저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장면도 또 있으세요. 그래가지고 필러가 안 녹는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. 왜냐면 이제 다 녹일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뭔가 그 진피, 인공 진피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우리 얼굴에서 이게 안 녹을 수 있죠. 하지만은 이제 필러 자체는 완벽하게 녹을 수 있는 물질이고, 저절로도 녹지만은 또 우리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필러가 다 녹기 전에 해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녹일 수 있다라는 약이 그 갖고 있는 필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러를 녹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고, 그 다음에 또 필러를 또 이렇게 몰딩을 해가지고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제 보형물이라든지 이제 인공진피처럼 또는 연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양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. 한번 들어간 다음엔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 녹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운다면은 사실은 이제 스컬트라 같은 게 들어가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스컬트라는 자기 콜라겐 조직을 생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성한 콜라겐들,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낸 콜라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. 예, 우리 몸은 우리가 탄력을 이제 만들고 또 탄력을 없애고 이러는 부분들 우리 몸이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콜라겐들이 막 생성이 되면 비타민C, 그 다음에 콜라겐의 재료들 이런 게 막 우리 몸에 막 들어오면은 이제 콜라겐들이 점점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겠죠. 이제 우리가 성장기라든지 이럴 때.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우리가 콜라겐들이 점점 떨어지죠.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같은 얼굴이라도 어떤 특징적인 그 노인의 얼굴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20살부터 이제 80까지 쭉 가면서 그거는 이제 콜라겐이 점점 분해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,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콜라겐들이 생성되는 작용과 분해되는 작용,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균형이 성장기 때는 콜라겐이 생성되는 쪽이 많고,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이 없어지는 방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콜라겐을 직접 생성시키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볼륨이 차지만 또 자기 콜라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녹지 않는다,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큰 부분이었다고 그러는데,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.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뼈를 괴사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하기 어렵다,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,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원 원장님, 성형외과 이원 원장님께서 그 논문의 저자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또는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신 장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동영상도 저희가 밑에 이제 추가를 해드릴 건데요. 이제 이런 논문 공장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에요. 예, 되게 좋은 채널이고 굉장히 또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뼈가 안 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, 뼈가 녹는다든지,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. 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그 몸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뼈를 녹인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부드러운 제품이고 이 필러 자체가, 그리고 이게 뼈는 굉장히 단단한 그 물질이죠. 그래서 이걸 갉아먹거나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필러가 혈관을 막거나 이랬을 때 뭐 피부 조직이 괴사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뼈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는 필러가 없죠. 왜 그러냐면 필러는 뼈 안에 있는 조직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물질도 아니고,
필러 시술 자체가 뼈 위에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뼈를 녹이는 안 녹이는 제품이 있느냐? 필러이기 때문에 필러를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얼굴에서 이제 뭐 보형물 수술, 실리콘 수술이나 이제 지방 이식이나 스컬트라, 필러 이런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볼륨을 이제 채우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,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마 보형물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마 보형물을 이제 대체하면서 어떤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이마 보형물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. 보형물 수술 하시고 나면 이제 멍도 많이 내려오고 여기 절개도 굉장히 한 이 정도 한 7, 8cm 이상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절개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힘든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이마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톡스나 뭐 이런 걸 맞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마 보형물 수술하신 분한테 보톡스나 필러를 직접 그 공간 위에다가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. 왜냐면은 이마 필러는 가슴 보형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큰 보형물이고 이마 보형물, 이마 필러가 아니죠. 이마 보형물은 이제 굉장히 큰 우리 조직 안에 들어가는 보형물 가운데 가슴 보형물, 엉덩이 보형물 다음으로 큰 보형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공간은 피막이 둘러싸게 되고 이 피막 공간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공간 안에 만약에 피가 차거나 그러면은 이게 흡수될 수 있는 어떤 림파선이나 혈관들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. 그 피막 공간 안에. 그래서 그대로 물이나 혈종이 고이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형물, 이마 보형물 하신 다음엔 절대 보톡스라든지 필러를 그 위에 맞으시면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마 보형물의 이제 단점들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죠. 이제 필러가 들어가면서부터는 필러를 통해서 이제 보형물을 대신해서 볼륨도 만들 수 있지만 볼륨이 또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안전하게 또 진행이 된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마 보형물 수술도 굉장히 또 장점이 있어요. 필러는 점점 빠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이마 보형물 수술은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. 네, 그게 이제 또 장단점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약간 관리가 어렵다.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편하다. 물론 이제 필러는 쿵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찌그러진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초기에 2주만 그렇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도 근데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 혈종이 차거나 그랬을 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혈종을 빼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본인께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이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한 거, 그 다음에 또 좀 안전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필러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이마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 수술 후에 굉장히 그 관리가 좀 어렵지만 또 오래 간다는 거 그건 장점일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팔자 같은 경우에도 귀족 보형물이 이제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부터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것까지 다 스컬트라 지방 이식이 다 가능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지방 이식을 조금 제일 마지막 순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이 어려움,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나 이제 어떤 낭종, 뭐 이런 석회화 이런 위험 때문에 사실 지방 이식은 조금 후순위고요. 근데 이제 볼륨을 강화시킨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형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귀족 보형물 같은 경우 귀족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주름을 해결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건데 보형물이 사실은 이제 그 팔자 주름이 계속 변해요. 우리 얼굴이 웃는 표정,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표정들이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간 자리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잘 어울릴 수 있지만은 나중에 지나면은 팔자주름이나 얼굴의 주름 모양이 바뀌고 이쪽이 흘러내리면은 또 이제 그 보형물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필러를 넣는 거가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죠. 보형물 위에 필러를 넣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. 귀족 보형물은 아주 작은 보형물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
넣기 전에도 사실은 필러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귀족 보형물 수술보다는 팔자 필러를 더 많이 하고 계시죠. 왜냐하면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바로 일상생활에 가능하시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턱 보형물은 사실 턱에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필러가 더 정교한 모양, 더 뾰족한 모양,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디자인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옆광대라든지 이제 앞광대, 볼거짐 이런 데는 사실 보형물을 안 넣는 부위죠, 그렇죠? 앞광대 보형물은 가끔 옛날에 했었지만은 일반화된 수술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? 지방 이식하고 스컬트라가 되겠죠.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옆광대라든지 앞광대 이런 부분들은 지방 이식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필러나 스컬트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, 사실 지방 이식하고 필러가 좀 효과가 비슷하죠. 그리고 이제 양을 좀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게 두 개 다 장점이고요. 근데 이제 움직임이 또 많은 데이기 때문에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살이 빨리빨리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옆광대나 앞광대가 살이 빠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. 살이 갑자기 빠져나갔거나 좀 이제 예민하시고 이래서 항상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은 살이 빨리빨리 빠지잖아요. 이런 분들.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앞광대 필러나 이런 데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 특징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, 예, 뭐 헬스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은 사실 지방이 얼굴에서 쭉쭉 빠집니다. 예, 그래서 그럴 때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특징이 지방이 딴 데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뽑아올 지방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방 이식보다는 필러나 스컬트라를 더 많이 하게 되시고, 이제 스컬트라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콜라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. 그래서 필러를 대체하려면 뭐 스컬트라도 괜찮고, 근데 사실 저는 필러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안전하다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이제 스컬트라도 굉장히 좋지만 스컬트라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, 그리고 필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가라는 거, 이런 게 좀 장단점일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격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어떤 시술이냐 이런 부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고객님 얼굴에 가장 잘 맞는 시술 방법이 무엇이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 필러만으로는 안 되니까 스컬트라를 좀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, 또 어떨 때는 뭐 지방이 좀 충분하다면 지방 이식을 써도 괜찮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합하거나 또는 조합된 것 중에서도 좀 꼭 필요한 것만 한다든지,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뭔지 원장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필요한 니즈를 잘 전달하시면 또 그걸 잘 이해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드리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. 그렇죠? 네,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